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 타로티스트의 제이고요. 선생님 제가 드디어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까지 되게 좋지가 않았는데 요즘에 선생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건조하니까요. 유니버셜 웨이트 입문편은 지금 에드위드와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현업 프로용 강좌 같은 경우 더 타로티스트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선생님. 별도의 인강 사이트가 있어요, 선생님. 정식 사이트가 2월 중으로 오픈을 하는데 2월 달에는 유니버셜 웨이트 프로용 그리고 오라클 벨린, 호로스코프 벨린 리뉴얼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이후로 오쇼젠과 다른 특수덱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유니버셜 웨이트. 우리 타로카드 배우기의 여정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신기가 있어야 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편과 2편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편 3편입니다, 선생님. 제가 가끔 원래 1일 1강을 해야 되는데 가끔 2일 1강을 해요. 그때는 진짜 좀 중요한 강의일 때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강의 들어가는 거야 했던 강의들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같이 촬영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입문편이고 유튜브에 어쨌든 대중에게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입문 강의고 익숙치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커리큘럼을 짜면서 제 나름의 이게 지금 입문 단계에 오픈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프로용에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심도 하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선생님께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스킵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꼭 이론 강의를 들으실 예정이라면 지금 사전 강의들도 꼭 빼먹지 말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히 오늘 강의는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신기가 있어야 타로 할 수 있을까요?까지 했잖아요, 선생님. 오늘은 그러면 이게 직관력인지 신기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등, 그리고 제가 이 주제에서 첫 강의 때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직관력 신기하는데 갑자기 웬 자비와 사랑? 좀 동떨어진 듯 하겠지만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이게 왜 직결되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러고 자비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 그죠?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인체에는요 7개의 차크라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우리 타로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 여정은 대우주인 이 세계와 소우주인 우리 어떤 정신 세계와 신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그러한 영적 과정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타로의 그 0번 바보 카드, 바보의 영적 여정을 의미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타로와 주역의 연관성을 말씀드렸잖아요. 타로는 영적인 여정이고 주역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운행의 원리, 우주 운행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중천건 첫 번째 괴라고 쳐요, 선생님. 중천건 이건 하늘로 승천하는 용, 양의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양의 기운이 너무 태과하다, 즉 너무 과하면요, 너무 많이 용이 승천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 극단에 치우치면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제로 상태로 돌아가도록 이 우주가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장애를 만들죠. 불교에서도 중용이죠, 선생님. 무엇이든 아무리 좋아도 너무 과하면 뭐든 중도에서 치우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잘 되더라도 나의 그릇만큼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생님. 그렇게 타로든 주역이든 어떤 세상의 지혜와 운행의 원리, 기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타로는 점인가요 할 때도 제갈 공명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알았다. 이건 제갈 공명이 해안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만큼 학문에 대한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인지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공명의 통찰력이나 현명함이 신내림을 받아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선생님. 신기와 직관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제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다뤄볼게요. 신기와 직관력은 비슷한 듯하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까? 그럼 선생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신기와 직관력 모두 공통 분모는 뭐예요? 우리 육신이 느끼는 오감 너머의 식스센스죠. 6번째 감각, 육감이에요. 이 육은요 6번째 감각이기도 하고요.
그 육체의 어떤 아주 본능적인 동물적인 본능일 수도 있거든요. 왜 우리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이게 지금 내가 위험을 감지한다던가 긴장을 한다던가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던가 무언가 불안하다던가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확하다 그죠?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어떤 굉장히 동물적인 육체적 본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섯 번째 감각 즉 오감을 초월한 감각이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신기와 직관력 모두 우리 오감으로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인지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하죠. 그런데 어떤 정의로 따지면 전혀 달라요. 신기는요, 선생님,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 발현되고 나를 통해 묘사되는 내 안에 어떤 신적인 기운, 그러니까 조상신이라든지 아니면 천신이라든지 뭐 또 어떠한 신령의 기운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 너머 있는 영적 세계의 기운이 나를 통해 묘사되는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신기가 강하다. 이러한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통칭. 어떤 신이라고 해서 꼭 이걸 의인화할 수는 없어요. 꼭 사람 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적인 에너지라고 보면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신적 에너지가 나를 통해 묘사가 되고 투출을 하는 정도가 매우 강하다. 이건 나의 에너지라기보다는 내가 매개가 되는 거예요. 영매, 즉 영적 매개가 돼서 나를 통해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드나들면서 제가 동서양을 불문하고 무속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혈통이죠.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조상의 어떤 선조의 기운이 나를 타고 때가 되면은 투출을 하는데 어떤 유전적인 DNA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때가 되면요. 이 피 속에 있는 내 기운이 어떤 선조와 조상, 혈통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상 중에 어떤 무당이 있었거나 빌어가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자라면서 당연히 그 혈통에 의해 그 기운을 나 역시도 세습받아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조상님이 밤하늘에 별을 보고 물을 떠놓고 빌었으면 북두 칠성이죠. 칠성줄이 강하다고 말을 하고 다른 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칠성줄이 강하다. 그리고 뭐 절에 가서 많이 빌었다. 그럼 굉장히 불사줄이 강한 거예요. 산에 가서 많이 빌었다. 산신줄이 강하고 산신줄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다에 가서 많이 빌었다. 그러면 용왕줄이 강한 거예요. 용왕줄이 강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 진짜 믿기 어렵다.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 이걸 보시는 어떤 일반적인 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과 동떨어져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런 말들이 뭐 요즘 시대에 용궁이 어디 있다고 토끼 간 빼먹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샤머니즘이죠. 영적인 세계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제가 현대식으로 풀이를 해드리자면 지금의 세계, 지금의 시대에 용궁이 있다. 용왕 신이 계신다.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 바다의 기운이에요. 바다의 기운이에요, 선생님. 바다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산신이면요, 진짜 막 산신 할아버지가 물론 우리 그 무당이 되면 선생님 화경을 통해 산신 할아버지가 실제로 보여요. 저도 그러고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저도 원체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그 기운을 타기 때문에 보죠. 근데 그건 의식을 통해 산의 기운이 강한 산의 기운이 자연의 기운이 의식을 통해 필터링 되면서 내 눈에 산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산의 신적인 에너지인 거죠. 그게 의인화돼서 내 의식을 필터, 즉 내 의식을 통해 들어오면서 산신 할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정확히 같은 모습을 다른 무당이 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당마다 달라요, 이건. 그치만 산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게 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라는 걸 무당이 똑같이 느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같은 에너지를 느끼더라도 그걸 어떤 의식에서 필터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 집단 무의식을 통해 필터링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바닷속에 용궁이 있어서 용왕불사, 뭐 용왕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기운이고 바다의 어떤 굉장히 자연적인 에너지죠, 선생님. 여기에 예전부터 많이 빌어왔고 이 바다라는 에너지, 바다라는 기운에 조상이 많이 빌면 나의 혈관을 타고 그 기운이 내가 좀 자라면서 때가 되면 우리 DNA는 유전 정보를 받고 기억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예전에 그 조상님이 빌었던 그리고 받았던 방식대로 나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제가
아직도 컨디션이 안 돌아왔는지 말이 가끔 헛돌거든요, 선생님. 헛도는데 대략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유전적인 정보 DNA를 따라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우리가 요즘에는 신의 선택을 받아서 무당이 된다는데 조금 더 현대식으로 풀이하자면 그 DNA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투출이 되는 거죠. 투출이 되는데 우리 조상이 만약에 많이 빌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강했다면 혹은 무당 그 집안에 무당이 있었다. 그러면 나 역시도요. 그걸 물려받고 혈통의 기운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만약에 조상님이 칠성줄이 강하다, 즉 밤하늘의 별을 보고 많이 빌었던 분이다. 그러면은 나에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유달리 그 칠성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요. 막 산에 가면은 갑자기 산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든지. 그게 왜 그래요? 내 유전적인 DNA 정보, 즉 선조의 기운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뭐랄까 선생님 신당, 즉 무당의 어휘로 풀이를 하자면 조상님이 들어서 하늘의 줄, 그러니까 뭐 산신줄이라고 칠게요. 산신줄을 붙잡고 조상님이 공부를 하고 오셔서 나를 선택했고 그게 신적 기운으로 발현되면서 내가 신내림을 받고 정식으로 어떤 신녀, 즉 무당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지 어떤 집단 모의식, 어떤 문화권에서 필터가 되어서 그런 신적인 에너지가 나를 타고 그러니까 내 유전적인 정보 DNA를 타고 흐르느냐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아프리카 조상 중에 만약에 내가 그 샤먼이 있었다? 그러면 나 역시도 선생님, 우리 아버지 얼굴을 제가 담고 어머니 얼굴을 제가 담는 건 너무 지극히 유전 과학적으로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건 성격도 마찬가지죠. 영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조상 중에 영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심지어 어떤 샤먼이 있었다? 그거를 전문 직업으로 삼은 분이 계셨다? 그럼 내가 그걸 강하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지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특히 우리나라 조상님들은요. 그런 영적 에너지를 많이 믿고 많이 빌었던 분들이에요. 네팔이나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이나 고원이 있는 티베트 쪽이라고 봐야죠. 이쪽에는 굉장히 영적인 기운이 지역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강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제가 싱잉볼을 하는데 이 싱잉볼도 히말라얀 티베탄 싱잉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어떤 정신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신기와 직관력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것, 즉 오감을 넘어선 육감적인 것 아닌가요? 정신적인 것 아닌가요? 왜 정반대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신기는요, 신적인 존재, 즉 어떤 나 아닌 나 이외의 어떤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아서 발현되는 능력이거나 발현되는 현상이다. 그죠? 신기가 강하다는 건. 직관력은 뭐예요, 선생님? 정반대로 직관력은 뭐예요? 한번 볼게요. 직관, 즉 intuition, 감정적인 지각처럼 추리, 연상, 판단 등의 사유 과정, 즉 생각하는 과정, 판단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지식이 어떻게 취득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대상을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직관, 판단, 추론 등 게재시키지 않고 대상을 직접 인식하는 일. 자,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선생님 ICU라고 했어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라. 직관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직관하는 자에게는 명확하게 인식되었다. 자, 직관이 분명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고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관했을 때,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았을 때, 직관력이 명확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인지했을 때 그것은 어때요, 선생님? 자명하죠. 제 본명이 자명이잖아요, 선생님. 이게 그 자명이에요. 자명하다. 직관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거나 나의 작은 의식을 통해 판단하려 하거나 내가 배워온 것들로 무언가를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배제한 채 선생님이 저한테 뭔가 0번 바보가 어떻다고 키워드를 배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리딩하면 이건 뭐예요, 선생님? 직관력이 아닌 거죠. 직관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 거죠.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0번 바보가 어떤 의미야 라고 배웠어요. 이걸 머릿속에 둔 채로 0번 바보 카드가 나타났을 때 제이쌤이 이렇게 가르쳤어 하면서 0번 바보에 대해서 읊는 건 뭐예요? 직관하는 게 아니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거죠. 직관은 판단, 추론 등 게재시키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판단, 추론 등을
게재시키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일. 그러면요, 선생님이 저에게 무언가 배워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배움을 통한 적용인 거지, 이게 직관력의 발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력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배웠든 안 배웠든 0번 바보를 보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느껴지고 알미 오는 그대로를 인지하고 그걸 통해 리딩하는 것, 이게 직관력인 거죠. 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어렵게 말했지만 뭐예요? 직관력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촉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의미잖아요. 이 촉이 발달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배운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보니까 다 이건 것 같은데 말했더니 다 맞아요. 맞대요, 선생님. 소름 끼친대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 직관력이 발달해서 판단과 배움대로 말하지 않고 선생님의 능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직관 능력을 발휘해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내뱉었을 때 손님이 소름 끼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저한테 배운 건 알매 과정이고요. 이 타로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알매 과정을 거친 거고, 물론 그 알매 과정을 베이스로 삼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이 저에게 배운 것들을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카드에서 느껴지는 바 그대로를 선생님이 10장의 카드를 보면서 선생님 눈에 보여지는 과정을 그대로 내담자에게 전달했을 때 내담자가 어떠한 포인트에서 정말로 소름 끼친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판단하고 사유하고 생각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직관한 거죠, 선생님이. 그게 바로 직관할 수 있는 능력, 직관력입니다. 선생님이 타로 리딩을 하시다 보면 늘 그 갈등 속에서 겪을 거야. 배운 대로 말해야 되나? 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말 해도 되나? 이 갈등에 설 거예요. 제가 첫 클래스 때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타로 강사들이 내 말이 맞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제이쌤도 제이쌤 말이 맞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배움이 오히려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 짓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열심히 배우지만 내 직관력을 발휘하는 것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클래스 때. 선생님, 이 알미라는 게 우리 무의식 우주 세계가 있는데요. 우리 의식은 아주 선생님 여기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클래스 때, 네 번째 클래스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의 계산 방법보다도 이 우주의 계산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모든 것을 직관하니까 있는 그대로. 같은 말이잖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키워드 띄워 맞추듯이 적용하는 것도,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선생님한테 안 배우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면 다 맞겠네? 선생님, 그거는 무책임하고 선생님 거만한 거고요. 배운 대로 말할 때랑 선생님이 제게 배웠어요. 그걸 베이스대로 선생님이 느껴지는 것들을 종합해서 말했을 때 뭐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제이쌤이 이렇게 라고 말했어요. 이건 제이쌤이 원리 그대로 선생님에게 알을 전수한 거죠, 선생으로서. 그럼 선생님이 제자로서 배웠어요. 배우고 그 알을 배웠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탄탄하게 한 채로 선생님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선생님이 제 걸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 거랑 그 알을 가진 채로 그 순간에 선생님 역량을 발휘했을 때 선생님이 훨씬 더 정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유튜브나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 직관력, 직관 리딩 이런 걸 되게 추잡하고 되게 난잡한 걸로 묘사하는 강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굉장히 미신적인 걸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타로가 일종의 점술인데 타로는 절대로 점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은 타로는 미래 예측 도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타로는 점이 아니고 미래 예측 도구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정확하게 말하면 타로의 많은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미래 예측이고 그중 그 카테고리는 분명히 점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점이 아닙니다. 점술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입니다. 그 말은 선생님 이꼴 뭐예요? 타로 78장 중에 어떤 카드를 나와도 너의 상황에 맞게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어. 그게 너에게 와닿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면 그건 상담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어떤 카드가 나와도 우리는 끼워 맞춰서 말하는 게 돼.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담이야. 이게 지금 타로는 점술이 아닙니다. 타로는 심리 상담입니다의 정확한 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선생님.
타로는 78장 중에 어떤 카드가 나와도 다 끼워 맞춰서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에요. 타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서, 물론 우리가 어떤 타로를 뽑는 과정이나 어떠한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정확도가 떨어질 때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 다 배제해 두고요. 주파수를 맞춰서 그 상황을 묘사하는 스토리텔링이지 78장 중 어떤 카드 조합이 나와도. 그런데 그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선생님. 어불성설. 이 타로의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점술적 역할인데, 그러니까 예측이고 정확한 분석과 묘사를 하는 거죠. 어떤 심리적인 부분,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의 감정선, 그러한 감정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러한 결론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예측 그리고 파악, 분위기 파악이 주 역할인데, 타로는 점술이 전혀 아니고 예측의 도구가 아닙니다. 타로는 상담입니다. 심리 상담입니다. 이 말은 78장을 뒤집어 놓고 뽑았다는 것에 대한 부인이고요. 78장 중 어떤 조합, 어떤 카드를 뽑아도 여기에 대해서 맞는 스토리텔링을 해줄 뿐이야 라고 오히려 타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메리트를 완전히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지성 발언이에요. 타로가 점술이 아니고 상담이기만 하다는 건 우리 타로의 가장 중대한 역할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무지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타로가 점술이 아니고 단순히 상담이라고 말하면. 나의 개인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타로가 점술이 아니고 심리 상담이라고 말을 하면요, 그러한 점술적인 역할은 전혀 없고 심리 상담이라고 말을 하면 78장 중 어떤 카드가 나와도 끼워 맞춰서 말을 했다는 묘사밖에는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뒤집어서 무슨 카드를 뽑아도 우리는 예측이 아니다, 상담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선생님? 여기에 예측과 적중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측하고 적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는 그 역할을 위해 타로를 쓰고, 그게 타로의 가장 큰 메리트예요, 선생님.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타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심리 상담이기만 하려면 차라리 카드를 보고 뽑아야 돼요, 선생님. 진짜로. 내가 이 카드에 요즘에 끌림을 느껴. 그러면 그 카드가 예를 들면은 황제 카드라고 쳐요. 근데 나의 현 상황은 여황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은 여황제고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황제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일종의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자아가 강한 여성일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권위를 발휘하는 게 나의 어떤 포부라 길어지니까요, 선생님. 분명히 적중과 예측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정확한 분석을 통한 조언의 도구 그리고 상담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지, 점술의 역할을 부인을 하면요, 어떤 카드가 뽑히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맞춰서, 너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스토리텔링을 해줄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뽑힌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돼요. 그런데 그건 카드의 가장 중요한, 타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생님, 저와 수업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인지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신기는 신적 존재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발현되고 발휘되고 묘사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직관력은 어때요, 선생님? 그러한 외부 기운,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건 어떠한 나의 사심, 개인적인 사고, 어떤 사유, 이런 것들 다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가 그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직관이면 어때요, 선생님? 구름이 막 껴 있어요. 이게 걷어지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지금 뭐예요? 나의 생각이고 나의 사고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어떤 힘든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한 채 모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맑은 하늘이 보였을 때 이 맑은 하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직관력의 핵심이죠. 사고, 구름. 선생님, 타로에서도 칼 카드의 핵심은 구름이죠. 구름, 그러니까 칼이라는 건 지성과 사고인데요. 선생님 나중에 하겠지만 칼은 지성과 사고를 의미하는데 이게 구름으로 묘사돼요. 공기죠. 그러니까 즉 이 구름이라는 건 나의 생각이고 사고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하늘에 깔려있는 구름이 모두 걷히고 나면 그 하늘이 명확하게 보이죠. 구름이 걷히고 나면 하늘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게 바로 직관. 어떤 사고와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도 개입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직관이고, 그때 모든 것이 스스로 명확하죠. 그 스스로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 스스로가 분명하다. 이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그 있는 그대로의 하늘이라는 자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직관력이 발휘됐을 때는요,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미 와요. 이거는 애매하지 않아요. 내가 선생님 이게 직관력 촉이 발휘되는데 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느껴지면 내가 내 어깨가 이렇게 선생님 내 어깨라고 칠게요. 왼쪽 어깨에는 왜 천사와 악마라고 묘사하잖아요. 이건 타로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생활 습관에도 마찬가지예요. 직관력은 오늘 움직이지 마. 오늘 그냥 집에 있어. 이래요. 그런데 나의 사고는 오늘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오늘 친구 만나서 같이 과제하기로 했잖아. 이래요, 선생님. 근데 직관력은 오늘 정말 안 좋으니까 움직이지 마라고 말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보통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TJ 성향은 절대 이 사고를 따라요. 절대 사고를 따라요, 선생님. TJ 성향은 무슨 말이야? 이게 악마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니고 TJ 성향은 MBTI 얘기하는 거예요. MBTI의 T나 J 성향은 내가 친구랑 과제하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FP 성향은 어때요? NFP 성향은 내 느낌이 이상한데? 근데 내 촉은 정말 잘 맞아. 오늘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어. 유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MFP 성향은 너무 유연하고 융통성을 많이 발휘해서 문제일 수도 있고, STJ 성향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고 고지식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면모만 보자면. 그런데 이렇게 사고와 계획을 중요시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어떤 그 순간의 직관과 느낌을 정확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FP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게 직관력의 MBTI의 발현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타로 하는 분들, 타로 강사들 중에 이 TJ 성향들이 정말 많아요. STJ 성향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 직관력의 발휘를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가장 광활한 우주와 무의식의 작용을 모두 무시한 채 하고자 내 의식만을 의지해서 가자는 게 이 직관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자는 의미와 같아요. 이 원초적인 우주의 역할을 무시하고 오로지 의식만 따라가자는 게 키워드와 알매의 강조거든요. 우린 물론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야매로 써먹지 않죠. 늘 직관력이 발휘되지 않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그 직관이라는 거는 동떨어진 무언가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알매에 기반하고 그 탄탄한 과정이 바탕이 됨으로써 내 어떤 선생님 직관력도 그 너머에서 발휘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분명히 배움과 정확한 알을 통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직관력의 발현이고 어떤 것이 내 사고의 일환인지 구분이 분명히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 똥촉이고 내 생각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걸 직관력이랍시고 막 레파토리 쓰듯이 써먹으면 손님의 어떤 상담에 정말로 큰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배움과 알매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강조하고 제대로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배움과 알미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그걸 기본으로 선생님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선생님이 이게 직관력인지 나의 단순한 사고인지, 그러니까 이 구름이 낀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건지 있는 그대로의 명확한 하늘을 보고 있는 건지 선생님이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하기엔 지금 입문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요. 직관이라는 게 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다른 어떤 제3의 외부 요소의 개입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끼는 것, 즉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을 때 카드를 통해 직관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해서 분석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카드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전달했을 때 정말 소름 끼치고 정확해요 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고, 그런 타로 마스터들의 특징은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그러면 선생님 신기입니까? 선생님 직관력이랑 신기랑 참 비슷한데 그러면 뭘 말했을 때 정말 잘 들어맞는 게 신기입니까? 물으면 선생님 제가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기는 어떤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어떤 신적 존재의 발현이에요. 영적이고 신적인 어떤 제3의 존재가 나를 통해 발현되는 거거든요. 직관은요, 오히려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사그라들었을 때
사그라들었을 때요 선생님, 정화되고 제로는 무의 영역이잖아요 선생님. 제로라는 건 0이고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 나의 사고와 나의 판단과 나의 편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0이 맑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 0번 바보 순수함이죠.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나의 사고와 판단과 어떤 경험에 의한 편협함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0번 바보는 뭐예요 선생님? 직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0번 바보가 이 세계의 주인공인 거예요. 신기와 직관력은 여기까지는요 선생님, 인문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현업 선생님들 워낙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어렵지만 다뤄봤어요 선생님. 다뤄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굉장히 직성이 강하고 영이 맑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맑다는 건 뭔가 나의 편협한 사고와 생각과 고집, 틀이나 아집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어떤 영적인 정보를 그대로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구름이 많이 끼지 않아서, 어떤 안경이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뭔가를 느끼고 깨끗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게 영이 맑다는 의미, 즉 0번 바보인 거죠. 0번 바보가 그래서 영이 맑은 존재예요. 근데 이 영이 맑은 존재가 어떤 뭐 악마 카드나 타워 카드, 어떤 악마 카드 가정까지 갔을 때는 나중에 15번, 그때는 어떤 굉장히 타락의 과정을 겪지만 그 타락과 에고의 파멸을 겪고 나서 다시 17번,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17번 별카드 자명의 과정을 겪죠.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 입문편에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입문편에서 이렇게 말하면 욕먹어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욕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직관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선생님, 직관력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가장 실생활적인 방법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평상시에 내가 왠지 내 느낌에, 내 동물적인 본능에, 내 직감에는 이런 것 같아 오늘. 왠지 이렇게 느껴져.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래야 돼. 왠지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내 계획상으로는 오늘 마트에 가서 장 보기로 했어. 근데 내 느낌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러한 정보가 느껴진다면요 선생님, 평상시에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 직감을 신뢰해주는 습관. 내가 왜 인디언 속담 중에 왼쪽 어깨의 늑대, 오른쪽 어깨의 늑대, 누가 더 강해지냐?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더 강해진다. 이러한 속담이 있죠. 그러면은 직감이라는 늑대와 사고라는 늑대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누구나 이 사고라는 늑대를 자꾸 먹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직감을 자꾸 먹이를 주는 사람은 요즘 시대 한마디로 동떨어지고 도태된다는 어떤 죄책감까지 느낄 수 있는 행위거든요. 요즘에 뭔가 분명히 계획되는데, 계획을 해놨는데 이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본인이 느껴지는 바대로 한다는 건 요즘 시대의 사상에는 안 맞는 일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발음 세거든요. 평상시보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만약에 자꾸 직감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 스스로 죄책감도 많이 느끼게 될 거거든요. 요즘 시대의 마인드로는. 선생님, 그렇지만 우리는 타로 마스터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관력을 개발한다는 건 그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 습관 자체가 직관력을 계속 죽여버리는 행위를 해요. 아, 나는 이렇게 느껴지지만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내가 늘 해왔던 패턴대로 가야지. 그러면서 왠지 꿈에서 다치는 꿈을 꾸고 굉장히 불길한 꿈을 꿨어요. 꿈도 어쨌든 직성의 일환이니까요. 영적 정보의 일환이잖아요. 무의식. 꿈으로 알려줬어요. 신기든 직성이든. 근데 꿈 따위가 뭐야? 나는 오늘 무조건 운전해야 돼. 가야 돼. 물론 사고가 안 난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만약에 꿈을 꿨는데 사고까지 난다면 선생님,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 좋지 않은 일로 발현이 된다면 내가 꿈의 징조를 무시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약에 꿈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좀 더 조심한다던가, 혹은 내가 자꾸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신뢰하면서 내가 어떤 피해 줄 수 있는 영역, 혹은 그 조언을 따를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면 그 조언을 따라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주고 자꾸 먹이를 줘야 돼요. 무엇에? 직관력에 먹이를 자꾸 줘야 돼요. 이거는 타로 할 때가 아니라, 타로를 할 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생활 습관에서. 운동도요 선생님, 제가 뭐 PT를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평상시에 계단을 많이 걷는다든지 폐활량이 뭐
좀 늘어날 수 있는 내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직관력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내가 평상시에 신당 방문도 잦고 신적인 어떤 정보에 관심도 많고 맨날 어떤 무속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이런 사람 신기 강해 이런 거 보고 막 여기에 관심이 많고 끌림을 느낀다는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신기가 많고 가물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물론 이게 닭이 먼저냐 꽁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계속 조아라 하면서 자꾸 밀접한 관계가 되면 어때요? 내 의식 속에도 그게 강하게 자리 잡으면요. 무의식에도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어떤 신적인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강한 명령을 내리는 건데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신가물인 것 같아.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들어보면 내가 평상시에 신당 방문도 잦고 관심도 많고 빌어 가고 촉 켜고 내가 일반인인데 무당보다도 더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빌러 다니고 촉 켜고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일반인이라고 치는데 막 신당 찾아다니면서 빌러 다니고 막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고리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신적 정보와 내가 맞닿을 수 있는 다리를 내가 이미 놓았는데 선생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선생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애초에 아예 그쪽 세계와 관심이 없고 내가 연관 짓지 않겠다고 하면은 아예 거리를 두고 내가 전혀 나는 무관한 사람이고 평상시에 성당만 다니던 사람이고 나는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떤 신 기운을 느끼고 신 가물이고 신령스러운 일이 나타나서 신의 선택을 받고 핏줄에서 발현이 되고 이런 거면 진짜로 신의 선택을 받은 진정한 신내림이 맞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녀의 길을 걷고 구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고 제자의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본인이 계속 거기에 인연을 지어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감당이 안 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신내림을 받게 해달라는 상황이 온다면 선생님 이거는 신이 내려오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신을 내림 받아야 될 분이 정말 어려운 과정들 거쳐서 신 내림이 오는 거랑 내가 자꾸 인연 지어가지고 신 내림을 받게 되는 거랑은 아예 달라요. 특히 이 신 내림을 받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나의 사리 사욕과 연관되면 내 어떤 그 수준에 맞는 영적 정보와만 연결되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절대 아주 고차원적인 에너지가 내 의식 수준이 낮은데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그 천신이나 높은 신이 내려오려면 제자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하고 깨지지 않을 그릇이 될 만큼. 그래서 고충이 엄청 강하고 그 신풍파가 강한 거거든요. 무당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 제자 선생님들이 그 전에 엄청 고충이 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걸 감당해내기 위한 그릇을 빚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어떤 욕심이나 어떠한 사연에 의해 내가 자꾸 인연을 지어서 그걸 자꾸 만들어 가면요. 그 수준에 맞는 무언가 에너지와만 접하게 돼요. 그게 결코 현명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부처도 오랜 구도 생활 중에 마군이라고 하죠. 마군이를 만났죠, 선생님. 이게 굉장히 여성적이고 세속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너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야 하는 그런 미혹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영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능력도 그렇고 어떠한 대단한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명상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의식에 있었던 허상의 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내보내고 흘려보낼 때 있는 그대로의 깨끗하고 맑았던 그러니까 정화된 제로 상태, 즉 공의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색이고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여기까지 가면서 너무 제가 또 타로 카드로 멀리 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입문 과정이니까 대략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내 안의 중심을 찾는다는 건 어떤 외부 현상에 미혹되거나 끌려다니거나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과잉 반응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 중심을 찾아가고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모든 것이 직관력이 발휘되며 자명해져요, 선생님. 그러니까 분명히
정말로 어떤 신가물일 수도 있어요. 신가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단순히 직성이 강한 사람, 즉 내 안에 어떤 정화가 일어나면서 혹은 사고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있는 그대로의 명확함이 떠오른 걸 수도 있는데, 이걸 단순히 직성이 강한 사람인데 자꾸 내가 신기가 있나 하면서 선생님 제가 신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꾸 돌아다니면 너 신기가 있네로 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선생님이 직성이 강한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타로 마스터라는 직업을 업으로 삼다 보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 대해서 계속 리딩, 즉 읽는 일을 한다는 건 그 관련된 근육도 강해지는, 당연히 내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읽어내는 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일종의 직관력의 발휘죠. 그래서 직관력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보지 않아도 알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웃겠지만 선생님, 보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건 선생님 키보드 칠 때, 타이핑할 때 선생님 그거 보고 치세요? 보고 치세요? 지금 우리 중에 99%는 보지 않고 치겠죠. 자연스럽게. 그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릴 때 처음에는 보고 쳤지만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 보지 않고도 단번에 쳐낼 수 있는, 내 몸이 이미 거기에 익은 거잖아요 선생님. 보지 않고도 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른 거잖아요. 직관력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계속 직감을 개발하는 일인데 당연히 그러면은 선생님 직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서 이게 신기인가 하면서 좀 전전하고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 내가 요즘에 신기가 강해지고 어떤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 거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될 분들은요 선생님,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가 아니고 그냥 명확하게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어떤 신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명확해져요. 단순히 내가, 선생님 저도 꿈에서 직관력이 강하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꿈에서 어떤 선생님이 쌤 오늘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속 시원하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문자가 오늘 꿈을 아침에 6시에 꿨어요. 7시에 일어났는데 정확히 6시쯤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꿈을 꾼 시점이 그쯤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제이쌤 내가 쌤이 말했던 이런 부분에 어땠어라고 꿈에서 꾼 그대로 문자가 와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이 너무 잦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순간적으로 느껴서 너 아쿠아리움에 있지 했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 아쿠아리움에 갔다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했는데 그게 저는 장면으로 보인다기보다는 키워드로 느껴지는 편이에요. 키워드로 아쿠아리움 그리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조합해서 알아내는 편인데 엇나가지를 않아요. 제가 제 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애인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땡땡땡 하면서 뭐라고 메시지가 떠서 제 갑작스레, 선생님 장을 보다가도 갑작스레 이런 게 신기랑 차고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만약에 신점 선생님을 찾아가면 분명히 신기의 일환이라는 얘기를 듣기 쉬워요. 정말로. 근데 제 애인의 이름이 땡땡땡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물어보면 10중 8구는 맞아요 선생님. 10중 8구가 맞다고 하지만 제가 한 번씩 제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온 정보는 사실상 100% 정확하거든요. 제 경험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 과장도 아니고 실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직성이 강하다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밥 먹듯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직성이 강한 거죠. 제가 아까 직감을 개발하는 방법 중에 내가 설사 MBTI의 STJ, 논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지라도 자꾸 내 왼쪽 어깨의 늑대, 직감과 왠지 그렇게 느껴지는 동물적인 본능, 직성 이런 것들에 자꾸 먹이를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먹이를 주는 늑대가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자꾸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조언을 신뢰하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내 직감력이 명확해져요. 가면 갈수록 뚜렷해져요. 나중에는 자명해져요. 이게 직감인가 내 똥촉인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알게 돼요. 이건 분명히 맞다.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아야 사실 그게 직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명, 분명하다는 건 선생님 이렇거나 저렇거나 휘둘리거나 헷갈리지 않고 이건 분명히 그거야 라고 느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직관의 정확한 느낌인데 사실은 내가 직관이 강한 사람임에도 내가 거기에 자꾸 먹이를 주지 않으려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내가 사고하는 방식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내 직관을 믿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헷갈림이 올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가 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관을 개발하는 어떤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